이 고려대 인문논술 분석, 뭐 인문논술 또 준비하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려대학교 인문논술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고려대 수시 입결에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왜 인문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에서 국어하고 사회탐구가 합쳐서 두 과목 합 2등급 아니면 3등급 안에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기반으로 하면 논술 전형의 논술 반영비는 똑같습니다. 논술 100인데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최저가 엄청 바뀌었다. 일단 자연계열이 탐구 하나로 바뀐 것도 그렇지만 경영학과가 4.5에서 4.8로 다시 정상화가 됐다라는 점, 이거 정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최저 충족률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충족률이 올라가면 결국 논술 문항을 누가 더 조금 더 잘 맞추냐로 끝나는 게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논술 문항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논술 문항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사회라는 과목이고요.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이나 수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되돌아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수능 최저에서 국어하고 사회를 인문계열이 몇 등급을 찍어서 일단 최저 충족을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 국어하고 사회가 다 1, 나오는 애들이 최저를 충족한 상태에서 논술을 시험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계열은 당연히 수학이 1등급인 애들, 특히 미적을 선택한 지원자들 중에 1등급 한 애들이 논술까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선은 저는 인문 논술만 하기 때문에 뭐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이따 총평만 할 건데, 제가 25 이 논술 문항하고 작년 이제 모의 논술 문항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실제로 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두 문제씩을 일단은 봤을 때 상황이 어떠냐, 그냥 정리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작년 모의 논술 24 모의 논술이라 불러요. 이게 모의 논술이 25 실제 고려 논술, 이게 실제 논술 문항입니다. 실제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논술에서 아마 애들이 맛이 많이 갔을 거야. 이게 왜냐면 제시문의 난이도가 실제 논술보다 모의 논술이 훨씬 어려웠어요. 되게 난했어요. 왜냐면 고대 정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태학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거든요. 인문 논술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히트한 애들이 이게 뭐지? 왜냐면 출제 경향이 도덕, 역사, 생태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봤던 고려대 25 논술 문제는 많이 봤던 겁니다. 뭐냐면 시장, 무역, 소비, 그러니까 경제가 중심이어서 경제는 이제 세계사하고 뭐 윤리, 문화를 집어넣는데, 일단 학생들이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봤던 친숙한 문구, 지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제 논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낮게 보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제시문의 난이도, 이 제시문을 읽었을 때 애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이해를 했냐, 최소 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생태 개념이 일단 익숙해야지만 제시문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반대로 25 실제 논술은 경제 논리 위주인데요. 요거 실제로 사회탐구에서 경제 아니면 통합사회에서의 경제 파트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일단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했다라는 점. 그래서 훨씬 쉬웠다. 문제 요구 수준도 모의 논술이 실제 논술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실제 논술이 교과 개념을 좀 적용하면서 뭐 비판적 사고 요런 게 이제 원래 논술 문항이니까, 반대로 모의 논술은요 개념도 이해되는데 응용을 하게 하는 파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고려대 논술을 보려고 했어 작년에. 그런데 모의 논술을 내가 딱 보러 갔다. 와, 있을 거야 진짜 애들이. 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누가 풀 수 있어? 야, 그런데 진짜 내가 이거 만약 고려대 논술 내가 이거 수식 원서 한 장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모의 논술을 일정 이상 수준에서 풀어냈다라고 하면은 작년 실제 고려대학교 논술 문항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쉬워?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에서는 모의 논술이 훨씬 어려웠다. 답안의 작성 난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실제 논술이 비교적 훨씬 더 용이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실제 고려대학교 논술은 고려대에 이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모의 논술을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수월했다. 그러면 올해도 그 기조를 좀 동일하게 띄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난이도의 문제를 내기는 어렵다. 특히 제시문을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낼 수는 없다. 요렇게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국어하고 사회탐구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걸까? 일단 국어는 최소 수능 1등급 정도는 무조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탐구도 통합사회하고 경제하고 세계사, 작년 실제 논술 문항을 기준했을 때는 평균 2등급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거의 1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아닌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틀리는 정도. 거기에 독서 능력, 요것도 국어하고 동일하죠. 1, 2등급 이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글쓰기 이제 논리전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신 기준은 서술형을 웬만하면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정리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7가지의 역량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냐가 되게 중요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짧게 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정도 학습자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국어 1등급 사회 1회 혹은 2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국어 사회 합쳐서 3이에요. 3합 이내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 2합인데. 이 정도가 돼야지만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점수를 꽤 높은 득점을 받았을 거다. 만약 국어가 2등급 초반이고 사회탐구도 2등급대. 그러니까 합쳐서 만약 4 정도가 나오는 친구다. 그러면 글쓰기 훈련이 좀 필요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국어가 2등급 후반에 사회탐구 3등급 나왔다. 두 개 합쳐서 5가 나왔다라고 하면 중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상태였으면은 최저 충족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수학하고 영어로 3을 맞춰야 돼. 영어가 1이 나와도 수학이 2등급 나와야 되는데 인문논술 준비하는 데서 수학 2등급 나오는 정도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 맞추기 되게 어려웠을 거다. 만약에 사회탐구가 만약에 3등급도 안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불합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뭐 얘네들이 아마 그 결실에 들어가는 집단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 논술의 합격자들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되냐. 일단 수능 국어 1등급, 사탐 1등급. 요거는 제가 볼 때 필수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면 국어 1등급에 사탐 1등급, 만약에 영어 1등급, 요 정도면 수학이 5등급도 분명히 붙었을 텐데 너무 이거는 좀 판타지라 생각을 해서 사탐하고 영어 중에서 하나는 1등급이고 아마 되게 사탐 2등급 요 정도에서 국어, 사탐, 영어 합쳐서 한 4등급 이내 정도로 어느 정도 맞추지 않았겠냐. 아니면 뭐 5등급 이내 정도. 그러면 수학이 3에서 4가 나와도 최저 충족은 분명히 했을 거고 요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실질 논술장 들어갔을 때도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능 논술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당연히 미적 1등급 수준 거기에 기하하고 확통도 1점 이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 문제들 제가 한번 봤을 때 제가 수리 논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했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은 옛날 가형 있죠. 옛날 가형. 통합 말고 가형으로 봤을 때 그냥 1등급 정도의 실력자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꽤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수학 1등급의 국어, 영어, 탐구 조합으로 3합 7이 나오는 친구들이 아마 최저 충족을 하면서도 논술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술에 대한 이제 올해 제 예상은 최저 충족이 아마 충족률은 꽤 올라갈 겁니다. 수능이 말도 안 되게 어렵지 않은 이상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논술 문항에서 결론이 날 거고 논술 문항에 대해서는 수능에서의 과목별 역량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로 아마도 고려대 논술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논술 준비하는 우리 현역생 여러분들 혹시 있다고 하면 정말 화이팅이고요. 최저 진짜 준비하는데 인문논술 만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 조합을 할 때 국어, 사탐, 영어로 최소한 4 혹은 5를 맞춰낼 수 있는 정도로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사영어로는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무조건 4를 맞춰내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인문 논술장에 들어가서 논술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꼭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저희 인문논술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려대학교 인문논술 분석도 제 나름대로 한번 하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수시 관련된 입시 컨설팅 문의하실 거면은 일단 5월달부터는 제가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근데 실제 수시 입시 컨설팅은 7월 15일 이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여름방학 이후부터 실제로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인천 지역에서 일단 하긴 할 건데 다른 지역도 지금 학원들이 몇 개 섭외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지금 인천에서 송도 혹은 구월동 지역도 제가 지금 학원들을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은 예, 조금 반경 영역을 좀 넓혀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할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 굳이 올라오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오프라인과 똑같으니까요. 예, 그냥 줌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 쏙쏙 올라오고 있는 입시 결과 발표하는 학교들 정리하면서 계속 올해 좀 도움이 될 만한 입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